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앞에서도 푸른 적 있죠. 알선수재 사건에서 을이 그래요. 내가 즉 을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1200을 주기로 갑과 상의했다고 증언했는데 위 증언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왜?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2번 공범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312조 1항이고 경찰이 작성한 거라면 312조 3항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든 경찰이든 31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정했을 때 하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죠. 3번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이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해당될 때에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311조죠. 311조에 따라 당연히 100%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4번 피고인 갑의 범죄 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을이 녹음하였다면 그 을의 증언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1번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죠. 2번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이 간접 사실로 사용될 때는 그 서류는 전문 증거가 됩니다. 3번 재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 했죠. 따라서 동의하지 아니하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4번입니다. 1심 법정에 출석했잖아요. 그래서 사기 피해자로부터 들은 그 경위에 관하여 한 증언은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지만 그 후 피해자가 법정 출석하여 상반된 얘기를 했을 때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정에 출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법정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출석을 했다면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준한 사유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전문 증거로서 진술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1번 직접 목격하고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법정 진술도 증거 능력이 있다 했죠. 그래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증거, 원본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황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그것을 간접 사실로 사용할 때는 그 진술은 전문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3번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판 조서는 311조가 아니죠. 311조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서만 311조가 됩니다.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311조가 아닌 315조가 됩니다. 자, 312조 1항 같은 경우는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자, 1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이죠. 자, 기억입니다. 앞에서 풀었습니다.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그와 관계가 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자, 312조 1항에서
내용을 인정한 때라는 말의 의미는 그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그 뜻이죠. 동그라미. 자,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도 검사 작성이라면 311조 2조 1항이고 경찰이라면 312조 3항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부인한다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이것은 312조 또는 314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316조 2항에 따라 다 틀렸습니다. 즉 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이 조서는 이 밑에 묶어보세요. 여기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제 전문 진술이나 제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12조, 314조, 316조 2항 요건을 갖춘다 했잖아요. 규정이 없다니까요. 우리 형소법에는 제 전문 진술이나 제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나오죠? 제 전문 진술, 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거로 쓸 수가 있다.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문자 메시지가 사진 촬영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잖아요. 이것은 범행이 직접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가 아니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할 때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틀렸죠? 이것이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녹음에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특신 상태가 구비가 되면 증거 능력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성립 진정 부인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녹음 테이프에 나와 있죠.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이 되고 그리고 특신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인정될 때 이때 바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3번. 자, 공범관계 말씀드렸죠. 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312조 3항입니다. 3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인정했을 때 안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부동의하는 경우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찰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재현한 내용이 기재가 되고 그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뭐다? 부동의했을 때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뭐 성립 진정 인정한다 이런 말 필요 없고요. 이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을 때 그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든 말든 이런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자, 5번 갑니다. 자,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진술자가 증인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실질적 성립을 부인한다면 조사에 참여했던 자들의 증언으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가 있다. 없죠. 그렇죠? 할 수 있으려면 영상 녹화물이라든지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안에서 그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주관적인 얘기.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우리 판례 해설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영상 녹 여기 보듯이 영상 녹화물이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었을 때 하나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역인 등의 증언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인 등의 증언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 보시면 여기 증언 나와 있죠. 증언 갖고는 증명이 안 돼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자 간의 관계는 마지막 줄에 형소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죠. 사망이 적용되는 것은 공범도 사망이 적용되듯이 양벌 규정도 어차피 양벌 규정도 2명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과 마찬가지로 312조 사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2번 자, 형소법 규정 방식에 위반하여 작성된 피신조서는 312조 사망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3번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제 증인을 부르죠. 그래서 작성한 그 진술조서가 있을 텐데 이는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4번 그 내용이 원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하는 것은 자, 이러이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죠. 그쵸?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312조 사망 같은 경우는 공범관계 적용되고요. 양벌 규정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네요. 2번 서명만 있고 날인 간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서명만 있고 날인 간인이 없다면 당연히 이것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형식적 진정 성립은 긍정된다. 이게 없는데 탈락이죠.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뭐 날인 거부했다거나 하는 이런 뭐 자질한 뭐 변명되고 있지만 어쨌든 형식을 따지니까요. 서명만 있고 날인 간인이 없다면 진정 성립은 부정됩니다. 3번 공소사실 부인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 능력이 부인되죠.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그리고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에 부인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312조 1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3번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하면 부동했다는 것이죠. 내용 부인했고 부동했기 때문에 312조 1항에 따라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공범관계도 312조 사법경찰관이니까요. 312조 사망이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2번 공범관계네요. 따라서 312조 경찰이니까 312조 사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보시면 자 1번도 312조 사망 여기도 마찬가지로 312조 사망이 되는 겁니다. 31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또 양벌 규정 나와 있네요. 자 내용을 인정했다면 행위자가 내용을 인정했다면 그 피고인은 법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둘 중 안에 하나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탈락입니다. 312조 사망 때문에. 자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없더라도 탄핵 증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증거의 대상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가 대상이기 때문에 탄핵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법정 증언을 거부했어요. 확정됐는데. 그러면 이는 설사 피고인이 증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314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면 해당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것을 피고인이 이걸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렇죠? 피고인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도록 이 피고인이 상황을 초래한 거야. 그때는 예외적으로 314조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 314조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이라 했잖아요. 그렇지? 없는 한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었다면 314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14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따지고 이제 들겠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단계인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31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공범은 대항범도 포함됩니다.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313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은 워낙 많이 나왔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성 여부 등 검토 의뢰를 대한 회시는 315조 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2조, 314조, 316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18번 바르게 된 것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 때에는 그때는 315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동그라미. 자, 법원 법관의 공판기일에서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은 이것은 312조 6항이죠. 그래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312조 6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앞에 것만 됩니다. 디귿번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 진술되지 않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증거를 쓸 수가 없겠죠. 동그라미.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때는 여기 몇 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요 법원이 실시한 검증 내용은 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311조가 됩니다. 적용되기 때문에 자 313조 1항에 따라 요건을 갖췄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311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미음번 감정 결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자,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313조입니다. 13조 1항, 2항을 보면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1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1번 원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하는 것은
자, 그 당시 원 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유, 신빙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죠. 자,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312조, 지금 경찰이니까요. 사망이 적용되겠네요. 그래서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314조가 적용된다. 틀렸죠. 312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내용을 인정하면 지금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312조 사망이겠죠?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많이 나오네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물 예에 따라 판단되고 따라서 전문법칙이 경제할 여지는 없는 거죠. 2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몰래 녹음 떴는데, 그쵸?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죠. 당사자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210m 떨어진 곳에서 체포를 한 다음 수색을 했다. 칼과 하위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를 기초로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청구하여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체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영장 없이 강제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위수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 영장이 발부한 해서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그 영장에 따라 2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에 따라 2차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지만 1차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틀렸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번.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당해 사건에서 당연히 증거로 쓸 수가 있다. 맞죠? 311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자, 자백하여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전문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닙니다. 증거 동의로 간주되는 거지 전문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3번. 전문 증거라도 자,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쓸 수가 있다. 그 다투기 위한 증거가 뭡니까? 탄핵 증거죠. 자, 체포 구속 접견부는 315조가 아니죠. 315조가 아니기 때문에 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22번.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번. 풀었죠. 앞에서.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자, 이때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작성한 진술조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즉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 출석하여 성립에 인정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했을 때 피고인이 해당 녹음 테이프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311조 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자인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리고 특신 상태에 행해진 것임이 인정될 때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도 같아 보이는데 어디가 안 맞아요. 그치? 어디가 안 맞아? 어디가 안 맞을까요?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313조 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인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여기서 피고인 진술이 아니고요, 작성자인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될 때, 그리고 그것이 특신 상태의 하에 행해진 것이 인정될 때, 그때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고. 자, 3번.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4번. 316조 2항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쵸?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함은 공동피고인, 공범자, 제3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제외가 틀렸습니다. 해설도 보시면 여기 아닌 자에는 제3자, 공동피고인, 공범자가 포함된다. 2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1번입니다.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정황적인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간접 사실로 증명될 때에는 전문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알선자의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감으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은 증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면 이는 전문 증거입니까? 알선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 아닙니까?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가 됩니다. 본래 증거 또는 원문 증거가 되죠. 앞에서 많이 풀었던 거예요. 3번 봅니다. 촬영한 사진은 뭐다? 협박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전문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래,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거는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뭐 신의 명령 얘기 나오네요. 그런 정신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즉, 이런 정신적, 심리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증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